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오늘부터 우리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 들어갈 겁니다.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은 10년치 해가지고 원래 2014년도 거부터 23년도까지 총 10년치를 할 거거든요. 근데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넘어온 게 13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3년도 분은 제가 따로 주말에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 진도는 14년도부터 나가고 13년도 거는 제가 일요일날 특강 형태로 잡아서 그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4년도 문제부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3년도 문제가 선생님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저거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넘어오는 첫 해 문제라서 그렇게 썩 정교하지는 못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오히려 뭔가 서술형 문제로 자리 잡고 뭔가 좀 깊이가 있고,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14년도부터 문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4년도 문제 알게 모르게 선생님들 조금은 머리 아프게 하는 문제 몇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그리고 유아, 초특, 유특, 초특, 중특, 유아, 초등, 중등식으로 순서대로 갈 겁니다. 모든 연도가. 그리고 하나만 더요. 유아 문제와 물론 초등 문제에서는 일반 유아, 일반 초등 문제는 당연히 안 다룰 거고, 그죠? 그리고 특히 초등생하고 중등생들은 유아 문제 푸실 때 조심해서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아에서 바라보는 답이랑 초등과 중등에서 바라보는 답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르게 되는 경우. 그때는 설명드릴 겁니다. 이때는 이거는 유아 답이고 이거는 초등하고 중등생님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푸시다 보면 유아 문제와 초등 문제가 겹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번 할 필요 없죠. 그죠? 그거는 앞에 몇 번이랑 동일한 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유아 문제와 초등 문제 선생님 건성으로 보지 마십시오. 되게 중요한 문제도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자, 가는 학생의 단기 목표입니다. 학생 특성과 단기 목표입니다. 특성 밑줄, 단기 목표 밑줄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럼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 적용. 그리고 가에서 단기 목표라고 떴으니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개별화 교육 계획의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중에서 단기 목표 하나가 들어왔구나. 그럼 1학기든 2학기든 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특수교육 공부하시면서 장기 목표라고 뜨면 선생님 개별화 교육 계획의 연간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목표라고 뜨면 1학기 목표, 2학기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갑니다. 얘는 옆에 있는 저거 문제에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자, 기억이요, 기억. A씨 책에 학생 특성 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참. 항상 문제라면 1순위는 학생 특성을 무조건 파악하고 가야 됩니다. 자, 혜지라는 학생은 중도 중복 장애입니다. 자, 내성마비로 해서 왼쪽 하지마비입니다. 왼쪽 하지마비 밑줄. 자, 편마비가 들어오는 내성마비의 유형은 경직형입니다. 이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하지마비, 편마비, 하지마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경직형이에요. 이건 내성마비는 특히 경직형, 불수운동형, 운동실조형 이 세 가지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경직형은 어떻게 구별해야 된다? 근긴장도가 높다. 그래서 움직임이 둔하다. 불수운동형은 무정의 운동형이라도 합니다. 어떻게? 근긴장도가 수시로 변한다. 운동실조형은 근긴장도가 낮다. 반드시 근긴장도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씨 체계를 사용해서 10개 이내의 어휘로 자신의 생각과 요구 등을 표현한다. 얘는 표현한다 그러면 뭐예요?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중에서 표현 언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친구. 물론 어휘량이 10개 이내긴 하지만 표현 언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씨 체계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A씨 체계요. 체계는 네 가지죠. 상징, 도구, 기법, 전략. 해설서에 있습니다. 같이 보셔도 됩니다. A씨 상징 체계는 4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상징, 도구, 기법, 전략. 자, 그리고 단기 목표는 생략되어 있네. 아마 단기 목표가 만약에 쓰게 된다면 A씨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 그죠? 뭐 요구하기라든지 어떤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단기 목표 설정하겠죠. 자, 형구 보겠습니다. 자폐성 장애입니다.
자, 주로 시각적 단서로 정보를 얻는다. 시각적 단서로 정보를 얻는다. 밑줄. 그러면 시각적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시각적 단서로 얻는다 그러면 주로 텍스트보다는, 물론 텍스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시각적 강점을 활용한 중재 방법이라 친다면 이 친구는 파워카드 쓰면 딱 좋죠. 그죠? 사회적 상황 이야기는요. 사회적 상황에는 텍스트니까 짧은 만화 대화는요. 짧은 만화 대화는 이게 유아잖아요. 유아니까 짧은 만화 대화는 아직 어렵죠.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였으면 짧은 만화 대화까지 보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호하는 활동 및 친구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고 빙빙빙 도는 행동한다. 그러면 선호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빙빙빙 도는 행동, 상동 행동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자폐성 장애 학생 선호하는 활동 및 친구에 있으면 관심을 보이니까 만약에 얘는 문제행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쓸 수 있다? 선행사건 중재를 쓸 수 있다. 그리고 활동이라는 측면, 선호하는 활동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친구 비선호하는 활동을 한 다음 선호하는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죠? 활동 강화제를 사용할 수 있죠. 그 활동 강화제가 사용된 게 잠시만요. 갑자기 프리메기 원리, 그죠? 프리메기 원리를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선호하는 활동이 있다는 얘기는요, 저항률 요구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또 고항률 요구 연속 쓸 수 있죠. 저항률의 요구를 쭉쭉쭉 깔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기 싫어하는 거 깔아놓는 고항률 요구 연속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에 관련해서 프리메기 원리, 고항률 요구 연속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는 활동에 참여해서 또래와 상호작용하기 이렇게 돼 있죠. 또래와 상호작용하기. 그리고 하나만 더요, 선생님. 자, 이 친구 물론 선호하는 활동과 친구들에서만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자폐 같은 경우요, 선생님. 우리 DSM-5는 크게 두 유형이잖아요. 그죠? 자폐는 A형은 사회적 상호작용, 그죠?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B형은 반복되는 행동, 활동 패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A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문제가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선호하는 활동에는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하니까 100%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는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하지만 B에 해당되는 거, DSM-5 B에 해당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서 보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선생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의 기억 AAC 체계의 구성 요소 중 AAC 체계의 구성 요소는 4개라 그랬습니다. 상징, 도구, 기법, 전략. 거기서 기법은 선택 기법입니다. 선택 기법 2가지 쓰세요 라고 됐습니다. 자, AAC에서 기법, 선택 기법, 무엇을 선택하는 기법입니까? 상징을 선택하는 기법 2가지밖에 없어요. 직접 선택, 간접 선택. 요때 요 문제는 되게 깔끔한 문제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자, AAC 구성 요소는 4가지가 있어요. 상징, 도구, 기법, 전략이 있어요. 그 중에서 상징을 선택하는 기법을 쓰세요. 간접 선택, 직접 선택, 간접 선택. 그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옆에다가 간접 선택해가지고 훑기 스캐닝이라고도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도 선생님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간접 선택을 이렇게 표현한 책들이 간혹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에 제시된 형구입니다. 형구의 특성 및 단기 목표와 자폐 학생이죠. 나의 활동 방법 D를 고려했을 때, 나의 활동 방법 D입니다. D. 고려했을 때 활동 목표 니은을 수정하세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일단은 단기 목표는 활동에 참여해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방법은 봤더니 오른쪽에 위에 보십시오. D 보면 움직인 카드에 따라 약속된 움직임을 표현한다. 그리고 카드 수를 늘려가면서 움직임을 연결해서 표현한다. 자,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카드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요. 움직임 카드를 주면서 그 움직임 카드에 맞게끔 움직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상동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면 목표 보면 신체 표현 활동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입니다. 원래 활동 목표는.
그런데 이 활동 목표를 지금 형구의 특성에 맞게끔 수정하라 그랬죠. 자, 그럼 하나만 봅시다. 학습 목표를 고치는 거죠. 학습 목표를 이 친구의 수준별 학습 목표로 고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2번 문제는요, 교수적 값과 교수적 수정에서 교수 내용의 수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교수적 값과 교수적 수정 관점에서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그죠? 얘는 중다수준 교육과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러면, 자, 얘를 이제 유아 방식과 이게 초등이랑 중등 방식으로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일단 유아 방식으로 고치면, 자, 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래랑 같이 상호작용해야 돼요. 단기 목표가 상호작용, 또래와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면 또래와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자, 유아 문제로 선생님 해설을 하면,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다음, 신체 표현 활동에 참여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왜 신체 표현 활동이라고 표현하냐면, 유아교육과정에서는 신체 표현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초등이랑 중등으로 오시면 선생님 그냥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그냥 움직임을 표현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초등이랑 중등 선생님들은 그냥 움직임을 표현한다.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임을 표현한다. 자, 이 방가로 2번은 교수적 합과 교수적 수정에서는 교육 내용의 수정, 그리고 교육 내용의 수정에서는 이 친구는 중다수정 교육과정이라는 거 꼭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중등하고 초등하고 그리고 유아하고는 답이 달라집니다. 유아는 반드시 신체 표현 활동이라는 용어를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등 선생님들은 그냥 움직임을 표현한다. 또래와 상호작용을 통해 움직임을 표현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나의 활동 계획안 디귿에 적용된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 2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전부 다 보편적 학습 설계가 문제가 나오면 2.2로 갈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답을 만들어야 될 건 다 2.2잖아요. 옛날 걸로 쓰지 마시라고요. 2.2에 맞춰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에 적용된 원리 2가지를 보면 일단은 교사가 뭔가를 제공하면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죠, 표현. 학생이 표현하는 거죠. 자, 학생이 표현하는 거는 행동과 표현수단의 제공입니다. 해설서 잠깐만 넘어오겠습니다. 해설서 잠깐 넘어오시면 옆에 보시면 자, 첫 번째 보편적 학습 설계 설명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특히 거기서 동그라미 3번의 동그라미 기억이요. 인지적 도전 관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3가지 원리. 첫 번째 게 표상수단 제공. 다양한 방식은 안 써도 돼요, 선생님. 이거는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표상수단 제공,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 참여수단 제공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한다? 표상수단 제공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습 자료를 주는 거예요. 표상수단 제공. 그러면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 학생이 숙제를 하는 겁니다. 과제물을 만드는 겁니다. 과제물을 수행하는 겁니다. 학생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표현수단 제공. 참여는 흥미, 동기부여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요. 추상적인 용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하십시오. 한 번만 더요. 표상수단 제공은 교사 관점에서 뭔가 제공하는 거예요. 학습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은 뭐다?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숙제를 하는 겁니다. 활동에서 뭔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수단 제공은 흥미, 동기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뒷깃에 보면 약속된 움직임을 표현한다고 했으니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 적으면 될 거고, 그리고 쭉 보면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요. 카드수를 늘려가면서 움직임을 연결해서 표현한다라고 돼 있는데 보면 모둠이란 말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모둠 안에서 학생들과 같이 뭔가를 활동하는 거죠. 그러면 참여지. 그죠? 그래서 얘는 2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 그리고 참여수단 제공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여기서요. 자, 문제는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표상수단 제공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세요라고 하면 뭘 쓰면 되겠습니까? 카드, 그린카드. 뭐 낙엽 그린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워 있습니다. 우수수 떨어집니다. 빙글빙글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예요, 예. 뭐냐면 교사가 준 자료 관점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엽 그린카드 이런 거 그거를 갖다가 선생님 저걸로 보시면 된다고요. 교사가 제공한 표상수단 제공의 자료로 보시면 된다고. 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들어갑니다. 자,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들 한 번만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해설서까지는 좀 깊게 선생님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설서에서 저거 있었죠. 보편학습 설계에서 인지적 도전이 너무 없으면 학습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선생님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통합과급 교사에서 학생이랑 유아특수교사랑 유아교사가 협력교수를 했습니다. 저기 두 번째 줄에 협력교수 밑줄 그리고 협력교수 유형 물어보겠죠. 자, 일단은요. 가만히 봤더니 대집단 소집단으로 나눴네. 대집단 소집단으로. 그럼 대집단 소집단을 나눴으니 일단은 협력교수 선생님 대안교수라고 잡으면 되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거, 자, 소집단의 선생님 발달지체, 유한이니까 선생님 발달지체라 썼습니다. 발달지체. 그러면 발달지체 학생은 개별화가 이루어질 거고, 개별학습이 이루어질 거고, 그 옆에 일반 유아에서 뭐 서영, 우재, 민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대안교수에서 대집단, 소집단에서 그 소집단은 수준별 집단, 수준별 목표, 수준별 집단 이렇게 선생님들 잡아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부러 선생님 발달지체 학생만 넣은 게 아니라 장애 학생만 넣은 게 아니라 일반 학생 같이 넣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오해하지 말라고. 대안교수에서 소집단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대안교수에서 소집단은 수준별 집단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유형은 개별학습이 이룰 수도 있고 보충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심화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요 학습 내용까지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꼭입니다. 자, 해서서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동그라미 이번에 기억이요. 소집단 학생들은 보충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전학습, 심화학습, 개별학 교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수준들이 모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활동 목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장애 학생의 IP 목표 해가지고 개별학 교육 목표에서 의사소통이라고 떴습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활동 목표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직업의 특징을 몸으로 표현한답니다. 유아교육이니까 몸으로 표현한다고 표현했어요, 선생님. 자, 아무튼 직업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직업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초등이나 중등 선생님들은 이거를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직업에 관련한 특징들을 말을 한다, 조사한다, 발표한다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장애 학생 기억이에요. 날이라는 학생의 개별화 교육 목표 봤더니 의사소통이라고 잡아놨어. 그러면서 교사의 질문에 사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손짓이나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 봐봐요. 일단은 위에서 표현한다, 말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선생님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표현한다, 말한다. 이 관점은. 그러면 이 친구의 교수적 적합화, 교수적 수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교육 내용의 수정이죠. 교육 내용 수정에서 학습 목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준별 학습 목표로 나눠버린 거죠. 그럼 얘는 중다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중다수준 교육과정을 적용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이건 목표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유한 문제니까 잘 보시라 된다고. 유한 문제니까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쉽게 생각하라고요. 직업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직업에 대해서 말한다, 발표한다라고 바꿀 수 있잖아. 초등생하고 중등생들은요. 그죠? 조사해서 발표한다 라고 해도 되잖아. 조사해서 말한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친구는 뭐예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나 몸짓을 표현한다, 말한다라는 관점은 똑같다고. 그래서 중다 수준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사의 질문, 여기서 말하는 교사, 그러니까 유아라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만약에 소방관 아저씨가 어디 있냐고 질문하면 학생이 소방관 아저씨를 지적할 수 있잖아. 직업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애가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름을 얘기하면 그 위에 활동 자료, 발레리나, 의사, 사진기사 이런 것들을 이런 데 사진을 보여주면 애가 지적할 수 있다.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중다수준 교육과정이라고요. 그럼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자, 이 학생의 IP 개별화 교육 목표를 봤을 때, 자, 위에 활동 자료는 사진이죠. 사진 10장입니다. 자, 사진 10장 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경찰관 아저씨 어디 있어요? 하면 애가 사진을 지적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얘를 청능훈련 관점으로 따지면 음해 확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10개의 사진 중에서 애한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나리야, 미용사, 요리사 아저씨 어디 있어요? 요리사 아줌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발레리나 누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말을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짚든지 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뭐예요? 음의 확인이지. 청능훈련 따지면. 자, 그렇게까지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자,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을 포함해서 기억이요. 개별화 교육 목표를 포함해서 니은과 디귿의 교수 활동을 계획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교수 방법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 자, 니은 보면, 자, 자주 접하는 직업이 담긴 5장을 사진 보면서, 뭐 있어요. 또 여기 사진도 보여주면서 어디 있어요. 또 요리사는 음식 만들 때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렇게 계속요. 수업 시간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얘는요, 유아특수 관점에서는 활동중심 삽입 교수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활동중심 삽입 교수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초등하고 중등에서는 언급되는 교수법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이제 뭐만 기억해야 되냐면, 해설서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초등하고 중등 같은 경우 지문 구성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요, 지문 구성이 비연소 개별 시도로 만약에 구성되어 있다면, 전제 조건이 2번이 비연소 개별 시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루 일과 중에 각 시간마다 개별화 교육 목표에 맞춰서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때는 분산시도. 왜 분산시도로 예를 드냐면 활동중심 삽입교수 때문에 분산시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일과 중에 쫙 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문 구성이 초학문제 팀 접근이고 역할 방출이 떴으면 그때는 삽입교수가 됩니다. 그것만 구별하십시오. 그것만요. 지문 구성이 비연소 개별 시도면 일반화, 하루 일과 중 하면 분산시도를 답을 쓰시고, 지문 구성이 초학문제 팀 접근이면 삽입교수가 답이 돼요. 나중에 뒤에 문제 풀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분산시도든 삽입교수든요, 개별화 교육 목표, 학습 목표, 하루 일과 중 이 단어는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분산이든 삽입이든. 어떻게만 구별한다? DTT냐 초학문제 팀 접근이냐, 그걸로만 구별하십시오. 초등학교 중등생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협력교수의 유형을 쓰세요. 협력교수의 유형은 아까 대안교수죠. 대집단 소집단 떴으니까. 자, 그럼 문제점이요. 대안교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소집단에 한 유형의 학생만 계속 배치되는 경우죠. 그래서 해설서 보시면 성취가 부족한 학생만 계속해서 소집단에 소속될 수 있다. 혹은 분리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 그리고 소집단으로 분류된 학생들에겐 낙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 3가지 정도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3번 가겠습니다. 수행평가 부분입니다. 자, 활동평가 봤더니 대집단은 다양한 직업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직업의 특징을 다양한 몸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고,
자, 날이라는 이 장애 학생에게는 직업의 특징을 손가락이나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평가 방법을 관찰 하나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한 개 더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니을에 해당되는 관찰 방법이 수행 3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수행평가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모 박스 안에서 니을을 설명해 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하루 일간에 계획된 활동이 끝나면 활동에서 산출된 모든 작업 샘플들을 분석한 후, 자, 나리의 발달 영역과 IP 목적 및 목표에 따라 분류하고, 여기가 키워드죠. 각각의 서류 파일 안에 넣어 저장하였다. 거기가 밑줄 치고 별표 3개입니다. 각각의 서류 파일 안에 넣어 저장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는 정기적인 회의에서 자, 학생의 진도를 점검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그러면 포트폴리오죠. 그죠?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 잘 보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진도를 점검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거기 밑줄 치고 별표 3개입니다. 이 문제까지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서는 그냥 포트폴리오구나. 각각의 서류 파일에 넣어서 저장했으니까 포트폴리오라고 끝내지 말라고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아동의 학생의 진전도를 점검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해설서 보시면 대학 교수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 꼭 반드시 선생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집단은 그냥 소집단이 아니라 수준별 소집단이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포트폴리오 평가에 관련한 내용들도 선생님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자, 3번에서는 1번만 봅니다. 2번하고 3번은 2번하고 3번은 온리 유특의 문제입니다. 답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서 보면, 자, 문제를 보면 일단은 통합 유치원을 다니는 학생이고 자폐성 장애 학생입니다. 그리고 순회 유아 특수교사니까 순회교사라고 보시면 되죠. 순회교사와 관련된 겁니다. 순회교사니까 순회교육. 그리고 순회교육 나오는 곳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렇게까지 가져오시면 되죠. 일단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라고 됐습니다. 기억과 니은. 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박교사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았더니 자, 민규 가족에는 가족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면서 가족 지원은 가족 상담 기억과 니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서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선생님. 자, 특수교육법 시행령 23조에 보면 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관련 서비스 있죠. 특수교육법의 관련 서비스 그 안에 해당하는 그 안에 밑에 해당하는 시행령 중에서 23조가 가족 지원입니다. 가족 지원 보면 자, 가족 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법에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가족 상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두 가지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유아에서는 많이 나올 문제긴 하지만 선생님, 초등하고 중등생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보호자 교육이라든지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가지고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고 해설서 나머지 부분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지원, 한 장 넘기시면 해설서에서 가족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하고 3번은 답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자, 4번 넘어갑니다. 4번. 자, 특수학교 다니는 자폐성 장애 학생입니다. 가는 학생의 특성이고 나는 지원을 위한 활동 계획입니다. 먼저 학생 특성 보겠습니다. 자, 교실이나 화장실에 있는 전등 스위치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누른다. 전등 스위치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누른다. 자폐성 장애라며. 그러면 진단 DSM-5 진단 기준에서 B에 해당하죠. 그죠? 진단 기준 B에 해당되잖아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 패턴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해설서에 있습니다. 진단기준 B.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 패턴. 이거 이렇게 외워도 돼요, 선생님. 또는 빼도 됩니다. 또는 빼도 돼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요거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지문상에서 교수님들이 이 문장을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 패턴이라고 지문에다가 선생님, 기출지문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뺐어요. 빼도 괜찮습니다. 자, 기억은 진단기준, DSM-5 진단기준 B를 보면 되고, 그 다음 니은, 타인의 말을 반복한다. 얘는 반향어 생각하면 되죠. 그죠? 반향어. 반향어면, 선생님, 특징이 저기 들어가죠. 저거. 의사소통 기능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저기 다시 할게요. 반향어요. 반향어는 지연 반향어든 아니면 즉각 반향어든 그 반향어 자체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상호작용으로 쓰입니까? 아니면 상호작용이 아닙니까? 비상호작용입니까? 자, 반향어가 상호작용으로 쓰입니까? 아니면 혼자서 하는 걸로 쓰입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반향어도 기능이 있다는 거 꼭 선생님들 제가 옆에 해설서에다 적어놨습니다. 반향어 기능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용변 후 물을 내려야 되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용변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나온다. 배변 시술 자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세 개는 묶으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용변 후 물을 내려야 되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저거죠. 그 손잡이요. 세면기 손잡이. 용변기 손잡이를 누르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그냥 이것만 갖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친구에게 용변을 본 다음에 세변기 물 내리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 가해자급 쪽으로 가면 제일 좋겠죠. 왜? 세변기에다가 스티커 붙여도 되잖아요. 아니면 앉아서 볼일 보는 동안 화장실 앞에다가 시각적 촉진 볼일 보고 나서 변기 물 내리는 거 시각적 촉진 그림을 붙여놔도 되겠죠.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선정 기준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선정 기준.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거를 하는데 제시된 내용 가에서 기억의 행동에 해당되는 내용 쓰세요. 전등 스위치만 보면 계속 반복적 누른다. 이 해설로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해설해 보시면 선생님. 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이며 그래서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얘는 두 번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이 기억에 해당되는 것을 특수교육법으로 따져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DSM-5로 하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 패턴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묶으세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거요.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거는 진단기준의 A에 해당되죠. 매칭시키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에 해당하는 거는 진단기준 B에 해당되잖아요. 매칭시키라고요. 그렇게 매칭시키라고요. DSM-5와 특수교육법이랑 매칭하라고요. A하고 B하고 각각.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 가의 니은 타인의 말을 반복한다. 반향어입니다. 자, 반향어 관련해서 교사가 관찰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나타난 자폐성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특성 밑줄입니다. 의사소통 특성 밑줄. 그리고 밑에 의사소통 기능 밑줄입니다. 특성과 기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밑줄 친 동그라미 1번에 의사소통 특성과 기능이에요. 자, 봤더니 자유선택 활동이 끝나고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되자 교사는 화장실 쪽으로 보라는 교사를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면서 며칠 전에 들었던 화장실 갈래를 반복하였다. 그러면 얘는요. 지금 며칠 전에 들었던이라고 했으니까 지연 반향어라고 써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리고 이 지연 반향하고 갖고 있는 의사소통 기능은 뭐예요? 선생님한테 화장실 가요라고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기, 요청하기 기능이죠. 그러면 요구하기, 요청하기 기능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사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 후 화장실 들어갔더니 용변을 보았다. 자, 근데 하나만 더 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 재밌는 거예요. 자, 의사소통 기능 중에서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지연 반향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혼자서 하는 겁니까? 상호작용이죠. 비상호작용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요구하기 요청하기 기능은 기본적으로 뭐다? 상호작용이네. 상호작용이 전제 조건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라가 배변 실수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후속 절차를 실시하였다. 후속 절차가 뭡니까? 후속 결과죠. 후속 결과. 자, 어떻게 해당하는 행동 수정 전략을 쓰세요. 자, 화장실에 데려가서, 그러니까 배변 실수했을 때입니다. 배변 실수했을 때 화장실 데려가서 5초 동안 변기에 앉아 있게 한 뒤 옷을 입힌다. 거기요. 5초 동안 변기에 앉아 있게 한다. 그 부분. 그리고 얘를 연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한다. 얘는요. 과잉교정이에요. 과잉교정. 자, 얘는 과잉교정이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과 디귿과 니을에 해당되는 촉진법입니다. 자, 먼저 PPT 자료 보십시오. 선생님,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PPT 자료 자체가, 잘 생각하세요. 얘는 언어적인 겁니까? 시각적인 겁니까? 시각적이죠. 그러면 PPT 자료 자체가 만약에 촉진에 뜨면 걔는 시각적 촉진으로 잡아야 된다고요. 요거 하나 조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림 자료, 사진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런 용어는요. 그거 가지고 시각적 촉진이라 잡잖아. 근데 PPT 자료가 뜨면 시각적 촉진이라고 잡으라고. 왜 PPT 자료 자체가 어때요? 우리 화면에 띄운 거 거의 뭐 시각적인 거잖아요. 선생님, 시각적 자료는 그림만 시각적 자료가 아니라 조용히 하세요, 실내에서는 조용히 이런 글자들도 시각적 촉진입니다. 자, 그러면 봤더니 PPT 자료예요. 화장실 사용 순서입니다. 화장실 사용 순서해서 문 열고 들어간다, 문 닫고 앉는다, 뭐 옷을 내린다 쭉 설명되어 있죠. 이 순서가 지금 뭐다? PPT 자료 그림으로 제시된다. 그러니까 시각적 촉진이지. 자, 근데 이제 보라를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동그라미 화장실 가고 싶어요라고 표현하도록 가르친다. 두 번째, 화장실 사용 순서 중에서 옷 올리기 기술을 작은 단계로 나눠 교수한다. 애가 올릴 줄 모르나 봐. 내릴 줄 아는데 올릴 줄 잘 모르나 봐. 그래서요. 그 옷 올리는 거요. 바지 올리기겠지. 바지 올리기나 치마 올리기. 얘를 작은 단계로 나눠서 교수한다. 그럼 얘는 여기서는 지금 가제 분석 들어간다는 거고. 그죠? 가제 분석 들어간다는 거고. 그리고 얘는 또 저거. 가제 분석 들어간다는 얘기면 행동 연세가 들어가겠다는 거고. 근데 또 한 번 더 선생님들 고려해 봐야 될 게 그냥 바지 생각합시다. 바지요. 잘 생각해 봐요, 선생님. 물론 가제 분석을 해서 쪼개서 간다면 행동 연세인데, 근데 이 바지 입기 기술을 잠깐만 잘 생각해 보라고. 자, 일단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바지가 일단은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볼일을 봤으니까. 그럼 얘를 한 방에 위로 올리나 아니면 뭐 무릎 왔다가 허벅지 왔다가 여기 엉덩이 허리까지 올리나,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반드시 무릎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옆구리까지 와야 되냐고, 엉덩이까지 와야 되냐고. 아니잖아요.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바지 올리기 옷 입기 기술을 바지 입기 기술을 작은 단계로 나눴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얘는 행동 형성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허리까지 올리는 가장 근접한 행동에 강화만 주면 되잖아.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바지 올리는데 선생님 그냥 1단계로 밑에부터 쫙 해서 한 방에 올릴 수 있잖아. 얘가 반드시 행동 연습처럼 가제 분석처럼 발목까지가 올렸다가 무릎까지 올렸다가 허벅지 중간까지 올렸다가 엉덩이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올라가는 이 순서를 밟아야 되냐고. 그래서 행동 형성으로 선생님 빠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주 심플한 행동들, 옷 올리기 기술을 작은 단계로 나눠서 교수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가제 분석으로 빼지 말고 행동 형성으로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셔츠의 단추 잠그기는 또 개념이 달라요, 선생님. 만약에 단추가 5개라고 치자고,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뭐 잠궈서 내려가든 밑에서 잠궈서 올라가든, 그럴 때는 첫 번째 단추 잠근 다음에 두 번째 잠궈야지. 그때는 또 행동 연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준다. 그거요. 세 번째 동그라미. 얘는 무슨 촉구? 무슨 촉진? 자극 외 촉진. 자극 외 촉진. 손잡이라는 자극에 스티커는 자극, 1+1 했으니까 자극 외 촉진. 틱은 세면대 개울에 손 씻기 수행 순서를 사진으로 붙여놨다. 얘는 반응 촉진이죠. 반응 촉진 체계 중에서 강제성이 가장 약한 뭡니까? 시각적 촉진이죠. 그죠? 틱은 시각적 촉진이라고요. 자, 그리고 손을 씻을 때 교사는 물 비누통을 세면대 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았다. 얘는요, 선생님 답이 달라집니다. 얘는 유아특수에서는 선생님 공간적 촉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등하고 중등 선생님들은 자극 내 촉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적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왜 공간적 촉진이 답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유아특수에서만 언급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디귿은 시각적 촉진, 그리고 2번은 유아특수는 공간적, 초등하고 중등 선생님들은 자극 내 촉진,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해설서에 나와 있는 저기 지연 반영어 기능 꼭 선생님 상호작용, 비상호작용 관점에서 꼭 기능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발달장애 아동이랑 시각장애 맹학생이 있습니다. 맹학생이 등장하고 그림이 등장했네. 그러면 맹학생과 관련된 그림 감상 부분 고민해 봐야 되겠네. 근데요, 선생님 쉽게 생각합시다. 맹학생 그냥 전맹이라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전맹이라고 칩시다. 자, 이 친구한테 그림 명화, 그림을 감상하려고 해. 그러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 귀로 듣든지 아니면 손으로 만지든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듣기 자료, 음성 자료를 제공해서 설명해 주든지 말로 그림을 설명해 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한겨울이에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사람들이 추위에 오돌돌 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제목이 눈보라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또 하나 촉각으로 만약에 얘를 양각화로 시킨 그림이라면 그림으로 제공해서 만지면서 그림을 느끼게 하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요, 쉬워요. 뭐 전맹학생의 감상은 음악, 미술 영역에서의 감상은 얘가 만약에 그림이 아니고 선생님 저거라고 생각합시다. 입체 조형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입체 조형물. 그러니까 뭐 사람 모양의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미술로 만들어진 어떠한 특이한 형태의 입체물이라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입체물이든 그림으로 된 평면 그림이든 미술에 있어서 시각장애 전맹학생은 뻔하다고 설명해준다. 언어로 설명해준다. 아니면 미술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미술작품이 설명된 듣기 자료를 제공한다. 이거 하나. 두 번째, 만지면 되잖아요. 만약에 입체 조형물을 만질 때는 손으로 만지면 손상이 입을 수 있으니까 장갑 끼고 만지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라면, 평면 그림이라면 양각화시켜서, 촉각화시켜서 만지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할 거. 만질 때 애가 접촉에 좀 두려움이 있는 친구면 그 친구 손 아래에다가 선생님 손을 놓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 손 빼면 되는 거고, 애가 좀 적극적인 친구라면 학생 손 위에다가 선생님 손을 얹어서 적극적으로 만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전맹의 미술작품 감상은 뭐든지 상관없다. 두 개다. 하나는 뭐다? 듣기 자료 설명. 그 미술작품을 설명해 준다. 두 번째는 촉각화해서 만진다. 만질 때는 손 위에 손 아래 손까지 고려한다. 이해 가셨나요? 그럼 끝이에요.
미술작품 감상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단기 목표 학생 수준 보겠습니다. 자, 발달지체 유아 학생은 인지 발달은 이동하는 자, 인지 발달은 이동하는 물체를 바라봄. 그리고 일반적인 몸짓 모방. 그리고 소근육 발달은 손바닥으로 사물을 쥐고 조작함. 해서 단기 목표, 다양한 동작 모방.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쥐고 색칠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발달지체 유아 단기 목표를 고려해서 활동 기억과 니은을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 목표가 신체를 이용해 바람을 표현한다. 그리고 겨울 풍경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얘를 단기 목표와 고려해서 단기 목표가 다양한 동작으로 모방한다. 다양한 도구를 쥐고 색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그냥 선생님 심플하게 바꾸면 되죠. 단기 목표가 다양한 동작을 모방해서 뭘 하면 된다? 바람을 표현하면 되죠. 그죠? 다양한 동작을 모방해서 뭘 한다? 바람을 표현한다. 신체로 바람을 표현한다. 해서 보십시오, 선생님. 동그라미 기억이 두 번째 거. 다양한 동작 모방을 통해서 신체로 바람을 표현한다. 이렇게요. 유아랑 초등 문제는 선생님 지문을 그대로 갖다 써서 선생님 답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등생님들도 그런 연습은 유아 초등 문제에서 좀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색칠하기죠. 색칠하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양한 도구를 쥐고 어떻게 겨울 풍경을 표현한다 하면 되죠. 해서 보시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겨울 풍경을 색칠하여 표현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학습 목표를 갖다가 선생님 기존의 활동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그죠? 기존의 활동 목표를 수준별로 쪼갰죠. 그러면 교수적 수준, 교수적 적합화로 따지면 이 친구는 뭘 한 겁니까? 지금 중다수준 교육과정을요. 중다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학생이 어떠한 것들을 선생님이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혹은 과제나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학생이 뭐 합니까? 지금 수행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UDL 관점에서 보편적 설계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요. 그냥 기억과 니은을 UDL 관점에서 보편적 설계 관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고요. 원리를 쓰라 그러면 행동과 표현수단 제공 이거 쓰면 되지. 학생이 표현한다고 돼 있잖아. 그죠? 학생 활동이잖아요. 자, 2번 문제는 유특 문제입니다. 유특 문제니까 누리과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잘 보세요. 3번 문제 아까 얘기했던 거 전부 답니다. 자, 시각장애 맹학생이 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어요. 그림을 설명해 준다. 하나는 그림을 양각화 촉각화 시켜서 만지도록 한다. 자, 해설서 보겠습니다. 자,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이거는 이렇게 되고 아니면 작품에 대해서 작품을 설명한 듣기 자료를 제공한다 해도 돼요. 그 다음 촉각이나 다감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양각이나 입체 작품을 준비해 준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근데 그 밑에 거는 선생님 좀 기계적인 겁니다. 교과서적인 게 기계적인 답변이에요. 손 위에 손, 손 아래 손 이런 촉각 교수를 활용해서 지도한다 라고까지. 자, 답은 그냥 심플하게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작품을 설명한 듣기 자료를 제공한다 해도 되고 아니면 그림을 양각화 촉각화 시킨 양각화 촉각화로 만든 그림을 제공해서 만지게 한다 해도 되고 쌤들이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 하나 더 나가야 된다고 촉각 교수법까지 같이 집어넣으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할게. 자,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지원 방법 두 가지를 쓰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자, 활동 방법에서 이미 듣기 자료로 그림을 설명하는 걸로 감상하는 게 하나 등장했어요. 지문에 등장했습니다. 듣기 자료, 작품 설명에 대한 듣기 자료 청각 설명하는 게 등장했어. 자, 그거 외에 이 친구가 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쓰고 감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촉각 교수 관점에서 쓰세요라고 해버리면 좀 복잡해지죠. 그럼 일단은 촉각화, 양각화된 그림을 제공하면서 만약에 학생이 촉각하는데 좀 두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학생 손 아래 손으로 지도를 하면서 선생님의 손을 점점 빼가지고 학생이 직접 촉각화, 양각화 그림을
만지도록 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한 번만 더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명화 감상하는 방법에서 듣기 자료를 제공합니다. 작품을 설명해 줍니다라고 해서 맹학생에게 이미 듣기 자료 설명한다는 거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위에 나온 방법 말고 맹학생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예를 쓰세요. 단 촉각교수법을 적용했을 때 이 학생이 위에 물론 예민하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예민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쳐요. 자, 위에 학생의 조건에 맞춰서 촉각교수법을 적용하세요 라고 하면 뭐 양각과 촉각과 그림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촉각교수법 중 하나에 손 아래 손을 쓴다. 학생 손 아래 선생님 손 들어간 손 아래 손을 쓴다. 왜? 학생의 특성 중에서 뭔가 두려움이라든지 민감하든지 예민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꼭 거기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